예, CBS 박정희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가 참 많은 날입니다. 특히 오늘은 다뤄야 할 이슈가 굉장히 많은 느낌인데, 자, 오늘 서정욱 장흥미 변호사와 더불어서 또 이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특집 한판 토론으로 모셨습니다. 먼저 김종대 정의당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도 특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정욱 변호사만 보면 욕하고 싶은 남자 장성철입니다. 아직 병 걸렸어요. 욕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입이 간질간질해요. 예, SNS로 저격을 하셔서 저희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철이 없어가지고. 예, 우리 김종대 의원님 잘 지내시죠? 뭐 바쁘게 지내죠. 예. 대한민국의 전술핵이 터진 겁니다. 이거는. 아, 그런가요? 작금의 사태는 아. 피해 범위가 너무 넓어요. 아, 그래서 참 이걸 또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보고 있죠. 예. 네. 그렇군요. 오늘 두 분의 활약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 소장님과 또 서 변호사님 특별히 또 가열찬 토론해 주시고 지금 애청자도 굉장히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우 세다 화끈할 것 같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소문난 잔치의 맛집이다라는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토론에 앞서서 지금 오늘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일임 바로 명태균 씨입니다. 오늘 김재원 씨의 강력한 요청으로 알려드린다면서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캡처 본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카톡 내용이 공개된 이후에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오고 나서 저희 한판승부가 직접 명태균 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시도했고 그 대화 인터뷰 내용을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예, 명태균 씨 나와 계시죠? 예, 예, 오늘 대통령실에서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에 대해 입장이 나왔습니다. 카톡에 등장하는 오빠, 이 오빠는 윤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고 입당 전에 사적으로 나누는 대화라는 건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아니 그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그 가만히 아무 그 답변도 안 하다가 그거 올리니까 그렇게 답변이 빨리 신속하겠어요? 어이구, 야, 그 사람들 그 그런데 기존에는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직접 공개 안 하셨고 기자들이 취재를 와도 그냥 보여주기만 하셨었는데 이렇게 직접 카톡 메시지를 SNS에 공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김재원 씨가 사람을 뭐 내가 고소하겠다 뭐 감옥에 넣겠다, 감옥에 잡아넣겠다 하대 아예 대놓고. 그 사람 그러면 돼요? 몇 번 경고 줬는데 김재원 씨가 박근혜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옛날 주인 물었으면 지금 주인도 문해. 지가 건들 게 있고 건들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 아니에요? 홍준표하고 오세훈이도 까불면 내 정치자금법으로 어떻게 가서 엮는가 한번 보세요. 아니 생각해봐. 자기들이 밥값을 줬어요, 기름값을 줬어요, 숙박비를 하나 줬습니까? 몇 년을 그렇게 부려먹은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다?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인가요? 오늘 이제 카톡 메시지를 공개하셨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공개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내가 분명히 여러 번 경고했어요. 내 가족은 건들지 마라. 제가 있으면 죄를 받으면 되죠. 그리고 다 까나. 그럼 까줘야죠. 그 지가 한번 감당해보지. 자료 정리 싹 해야 돼요. 자료 정리해갖고. 내가 매일 터져줄게요. 매일.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김재원이 때문에 하는 거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나한테 잡아넣겠다. 구속에 내가 구속 꼭 시킬게. 지가 감당해보지 그러면. 예, 명태균 씨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명태균 씨와 사전 인터뷰한 내용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자 일단은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친오빠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듣고 이제 매일 깔 것이다. 넘어가는지 한번 봐라라는 게 핵심 내용이고 지금까지 대통령실이 아무 답변 대응 안 하더니 카톡 메시지 올리니까 이제 반응하냐. 그 사람들 하면서 반응이 있었고 자료 매일 퍼주겠다.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보자. 보수에서 몇 년 부려먹더니 이제 감옥 가라. 절대 용서 못한다. 박근혜 물었던 김재원 이제 윤석열을 물려고 한다. 또 홍준표 오세훈도 까불면 정치자금법으로 엮을 것이다. 봐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장 소장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망했다? 네, 제가 한판승 보기 전에 네. 명태균 씨랑 통화하고 왔어요. 한 30분 통화했는데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정말 뭐 옮길 수 없는 단어를 써가면서 제가 서 변호사 했던 그러한 욕설보다 훨씬 더 센 욕설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고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를 느끼더라고요. 정진석 비서실장 뭘 알아가지고 이렇게 해명하냐. 아하. 내가 지금 내일부터 뭐를 깔지 아하. 지금부터 내가 지금 연구하겠다. 아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망했어요 지금. 망했다. 망했어요. 더 어.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 내일 어. 지나면. 그 대통령실 입장은 이제 명태균 씨가 사기꾼이다. 그리고 일일이 팩트 체크하면서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김정도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제가 요즘 이런 방송을 하다 보면 신기한 게 제 주변은 다 명태균 씨하고 통화를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어제 통화했는데 오늘 통화했는데 방금 방송도 그랬어요. 아, 도대체 몇 명하고 통화를 하는 건지. 전화는 내가. 잘 받는 것 같아요. 네, 하루 종일 통화하다 목이 쉬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 난 이런 거 보면 참 저는 통화를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서 왜 그러세요? 다 통화하신 분들이 이상해지시더라고. 아 예, 이상해져. 그런데 맑은 정신으로 아. 객관적으로 보려면 통화를 하면 안 됩니다. 아. 멀리서 거리 두기를 해야 돼요. 아하. 예, 그런데 지금 오늘도 이거 보니까 거의 이제 그 협박을 아예 협박. 본인의 생존 전술로 아주 확고하게 아하. 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웬만하면 다 깔 테니까 건드리지 마. 아하. 이런 식이에요. 예, 싹 정리 중이고 지금 매일매일 까겠다 뭐 네. 이런 예,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확실한 어떤 그 본인의 생존 전략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음모라고 하지 않고 양모라 그래요. 양모? 어두운 데서 하는 건 음모, 아, 밝은 데서 하는 건 양모. 양모. 이렇게 돼가지고 예. 본인의 전략을 다 내보이는 밝은 데서의 모략이다. 아. 그래서 이런 거를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양모라고 불러요. 예, 그렇게 해서 다 까는 전략인데 예.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은 이게 먹혀든다는 겁니다. 아. 예, 먹혀든다는 게 저는 더 충격적이에요. 아. 대통령실에서 오빠가 친오빠라 그러는 거는 골프 그 산부가 골프라고 얘기한 거 이후로 가장 황당한 발언이잖아요. 예. 그랬더니 이렇게 해명하다 말려드는 거예요. 이게. 그 친오빠다라고 이제 대통령실 해명했는데 예. 대통령실 관계자를 많이 아시는 서 변호사님, 이게 친오빠 맞아요? 그럼요. 지금 이제 우리 어떻게 아세요? 명태균 씨가 이제 제가 설명 명태균 씨가요. 예. 저한테 계속 카톡으로 자료를 보내는데 저는 한 번도 클릭 안 해봤어요. 아 저 그래요? 통화 안 했습니다. 어. 객관적으로 봐야 되니까. 예. 그다음에 우리 장 소장님은 아, 세 자록이 망했다고 했잖아요. 망했다. 저는 한 자로 평 한 자로 한자로. 뻥. 뻥. 야. 전부 게 뻥이에요. 거짓말. 아. 명태균 씨가. 아 그래요? 그리고 오빠는요. 네.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취재를 해보니까 그 오빠가요. 예. 명태균 씨를 한 두 번 정도 본 적이 있대요. 아 근데 친오빠랑 친오빠가 취재해 보셨어요? 예 친오빠가요. 언제 취재해 보셨어요? 오늘요. 오늘. 예. 근데요. 문제는 그 친오빠는 이게 사람 보는 눈이 있더라고. 이 사람 사기꾼이다. 두 번 만났대요. 예, 사기꾼이다. 언제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이점에 옛날에 초창기에 대선 입당하기 전에. 입당 전에. 그러니까 제 말이 이게 사기꾼이다. 그래서 이게 계속 그 사람한테 그 안 좋은 말을 한 거예요. 아. 명태균 씨한테 오빠가. 친오빠가. 예, 근데 네.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아하. 또 이 여론조사도 하고 아직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이야기에 이게 우리 오빠가 당신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아하. 하는데 오빠가 내용을 잘 몰라서 처리 없이 하는 거니까 이해해달라 이런 내용이잖아. 네, 너무 고생 많으세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인데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지가 뭘 한다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펜앤마이크라는 유튜브 있잖아요. 예. 언론사거든요. 예. 이제까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호칭하는 거 옛날에 이명수 서울의 소리나 예. 다 분석해봤더니 예. 한 번도 이게 오빠라고 한 적이 없대. 우리 아저씨 예. 지금은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오빠라고 한 적이 없대. 아. 그건 펜앤마이크의 방송 주장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있는지 이거는 친오빠가 확실합니다. 그러면 준석이는 왜 나와요? 준석이. 이거 이거는 모르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 박준석입니까? 강준석입니까? 이게 이준석 아니에요? 이준석은 이게 호칭이랑 이런 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뭐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대통령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명태균 오빠하고 씨- 이준석이 뭔 관계가 있냐 이거죠. 아. 이 대화 내용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이제 와. 명태균 너무 씨가 고맙게 내일 하지 준석이를 마세요.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네 너무 고생 많으세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요 맥락을 보면 이 오빠가 친오빠냐라고 이제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은 있는 건데 친오빠 맞아요. 친오빠 맞다. 맞아요. 그럼 두 번 이게 명태균 씨 두 번 만나 화를 많이 냈대. 그러면 무시하고. 이게 친오빠면 문제 없는 거예요? 만약에 친오빠도 그러면 이준석 대표를 만나는 그 정황을 같이 공유했다는 거잖아요. 오빠니까 이게 뭐 동선 오빠니까? 선거에 뭐 도움도 줄 수 있고 오빠가 선거에 도움 주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 가족이 그게 하는 문제가 거예요 아니다. 대통령 선거는. 아. 아니 그런데 이준석이 여기 왜 나오냐 이게요.
아니 당시 그때 이제- 이준석과 예.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오빠가 명태균 씨한테 이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니 예. 명태균 씨 달래주려고 김 여사님이 이렇게 한 거죠. 장 변호사님 참고 계셨는데 말씀해 주세요. 오빠라면 더 문제입니다. 친오빠. 친오빠면 더 문제다. 더 문제. 왜냐하면 제가 인수위 출입 기자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오빠가 굉장히 많이 친오빠가.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가 예. 굉장히 많이 이제 나서신다. 아하. 기자들이 보기에 부적절하다. 아마 문제가 터질 수도 있다고 기자들끼리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벌써 작년인가 들었던 얘기 같습니다. 예. 그런데 친오빠가 이 맥락에서 등장하는데 대통령실의 설명이 맞다면 굉장히 국정에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그 오빠에게 권력을 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 기시감이 들어요. 어떤 기시감이냐. 너희들 나 감당할 수 있겠어? 한 달이면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은 김재원 최고죠. 왜냐하면 김재원 최고가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감옥 내가 반드시 보낸다. 63빌딩 지은 사람 중에 벽돌공이 자기가 63빌딩 지었다고 하면 누가 믿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김재원 최고의 적용용으로 했는데 이게 김재현 최고를 먹칠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의 워딩이 이래요. 명태균 씨한테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완전 의지합니다라는 거예요. 적절합니까? 예. 이 부분이. 그러니까 비선 논란 안 그래도 다른 7인회다 뭐다 불거지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지금은 김재원 최고를 향하지만 이제는 대통령실을 향할 수 있겠죠. 왜? 이제 또 대통령실이 직격했으니까요. 사기꾼의 말이라서 대응하지 않겠다. 예. 명태균 씨 쥐고 있는 게 많다라고 하는데 어떤 선택할까요? 지금까지 패턴대로 보면 예.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이 정부 어떡하냐 망했다란 말이 그냥 실체가 없다고는 안 와닿는 장 거죠. 소장님. PD님께서 서정욱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을 예. 이렇게 좀 쇼츠로 만들어서 명태균 씨한테 보내면은 예. 바로 명태균 씨가 친오빠가 아니라는 증거를 보내실까요? 바로 공개할 올립니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저한테도 계속 그러더라고요. 친오빠냐 제가 계속 물어봤더니 예.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그래요? 했고 채널A에도 방금 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친오빠랑 무슨 정치 얘기를 나누냐 내일 뭐 여러 가지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하니까 내일 또 공개한다. 서 변호사님 저 내일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내일 방송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카톡 일부분만 공개한 건데 앞뒤 내용을 길게 캡처를 공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요. 그래요? 제가 이게 확인해 보셨 확실하게 한 거라니까요. 아하. 그렇군요. 그건 뭐 친오빠한테? 예. 친오빠한테 체크하신 거예요? 그거는 이게 긍정부정. 아니, 아, 이거는-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 이거는 친오빠한테 체크하신. 예. 김건희 여사님한테 맞아요. 팩트 체크를 해야지. 이거는 예. 김건희 여사랑 명태균 음. 씨가 주고 받은 문자이기 때문에 그 오빠랑 팩트 체크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요. 대답해봐요 빨리. 근데 본인이 그 명태균 씨한테 그렇게 조심해라 사기꾼이다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고 명태균 씨하고 갈등이 있었으니 예. 그건 이게 대선 전의 이야기잖아요. 예. 아니, 동생이 대통령 노는데 뭐 충분히 가족으로서 좀 도와줄 수 있지. 이거는 대통령 이후에 국정 개입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오빠가 예, 김정대. 어떤 오빠냐 이걸로 계속 하다 보면 어차피 이 그래요. 자리에선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을 테니까. 예. 명태균 씨가 그 오늘 카톡에 깐 거에 그 앞대화를 까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니면 예. 뒤에 거나 그러면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오래 논쟁할 일은 아닌데 예. 여기서 명태균 씨가 보여주려고 했던 거는 여사와 자기의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오빠는 나중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지금 그 오빠냐 이 오빠냐 저 그러니까 오빠냐 지금 중요한 건 카톡 내용에서 이준석 대표 관련 내용을 예. 여사와 상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고를 하고 있고. 그렇죠. 그 예. 내용을 나눌 정도로 가까웠다는 그 내용 이슈를 같이 함께 다뤘다는 게 그걸 중요한 이제 거죠.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저기 거꾸로 보여주면서. 돌려주고 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말이 이제 막 그 저기 험해지는 거니까 나는 오늘 공개한 이게 예. 목적을 달성했다고 봅니다. 그래요. 명태균 씨는 일단은 목적을 달성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카톡을 공개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예. 김건희 여사님이 얘기합니다. 음.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 요 대목. 난 사기꾼이 아니다. 아하. 무슨 김건희 여사랑 나랑 연락 안 하는 거 오빠냐 이거냐 뭐 그 두 번째 문제고 아하. 김건희 여사가 완전하게 명태균 씨에게 의지하고 모든 걸 상의하고 여러 가지 탁월한 식견 가지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예. 김건희 여사가 그만큼 나를 의지하고 여러 가지 상의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카톡 내용을 공개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 해결할 유일할 뿐이고요. 그렇죠. 라는 요 부분까지 이제 명태균 씨가 공개를 한 건데, 근데 이제 명태균 씨가 저희
제작진과의 통화에서 이제 예고한 대로 매일 새로운 내용을 계속 맞아요. 공개를 할 경우에 카톡이든 텔레그램이든 전화 내용이든 만약에 공개됐을 경우에 대통령실은 여당이든 감당됩니까? 글쎄 아까 망했다고 말씀하신 게 저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대통령실 자체가 거의 뭐 대응하는 기능이 없어진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 되는 게 예. 만약에 이런 문제가 터졌으면은 대통령 부부한테 가서 문 걸어 잠그고 아. 진짜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대통령 실장이라도 예. 정진석 실장이라도 그렇죠. 정무수석이든 가가지고 이걸 소상하게 있는 그대로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대응이 됩니다. 예. 그거를 안 하고 이게 뭐 저기 전이 뭔지 후가 뭔지 이러니까 계속 뭐 저번에도 만난 횟수 명태균 만난 횟수는 2번밖에 안 된다. 이런 그 해명을 냈다가 반나절 만에 뒤집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해명을 못 해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버벅거린다. 그러니까 이 안에 기능이 고장났다는 어떤 그 정황으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말이죠. 예. 전 그 안에서 소통이 문제 아니냐 이런 생각이 서 들어요. 변호사님. 근데 그 한자성을 하나 쓰면요. 한자성어. 아까 뻥 하나 뻥 쓰셨고 한자성어. 이런 말이 있어요. 일어탁수. 일어탁수 물 하나에 물고기 한 마리가 아. 완전히 내과 강을 다 흐리듯이. 아. 근데 그 어가 뭐냐? 명태야. 아이고. 명태 큰일 하나가 났네, 이제 이제. 완전히 나라를 갖다 물을 흐리는 이게 일어탁수인데요. 예. 저는 전부 다 이게 뻥이라 보는 이유가요. 예. 한번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가 이제 의지한다는 거는 오빠하고 갈등이 있어가지고 좀 삐지가 화가 나 있으니 예. 달래려고 달래다 보면 이게 조금 이게 과장해서 상대를 띄워주잖아요. 예. 그럼 선거 때는 또 그런 사람도 필요한 겁니다. 예. 여론조사하는 사람도 잡아야죠. 한 표가 아쉬운데. 예.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이제 명태균 씨를 띄워준 거는 그런 게 섭섭한 걸 풀어주려고 의도적으로 이게 그 전략이다 이렇게 저는 보이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조금 전에 뭐 2번 대통령 집에 간 거 이걸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왜 그러냐면 예. 명태균 씨가 다 증거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 간 것도 저는 2번 온 게 맞고 그게 뭐가 반박됐나요? 대통령하고 집에서 만난 거는 딱 2번이고 아 집에서 2번이었다? 왜 그렇게 대통령이 해명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서 변호사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현재 어려움을 정신 승리나 자기 최면으로 극복할 수가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예. 서 변호사님이 얘기하시는 거 내일 바로 반박이 될 것 같으니까 너무 강요하지 말아요, 진짜. 곤혹스러워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여지를 좀 남겨야 되는 진짜. 거예요. 예. 네? 지금 테러를 만드셔야 되는데 테러를 그 테러 안 만들어요. 아니 저는 제가 방송하는 이 순간까지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 오늘까지는 사실을 내일이 바탕에 또 새로운 게 나오면 이제 바꾸면 되죠. 그거는. 자, 열린 자세. 그게 바로 명태균 씨 문법이에요. 아, 예. 계속 말을 빙빙 돌리다 본인한테 불리한 거는 예. 전혀 엉뚱한 프레임으로 다 얘기해요. 이런 거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속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뻥이란 게 맞긴 맞아요. 아. 어떤 점에서는 뻥이 있고 실제로 심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뻥에 숨겨 있으면서 당당하게 상대방을 압도하는 기술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명태균 씨가 미끼를 던지면 국민의힘의 뭐 의원, 최고위원, 뭐 시장 이런 사람들은 다 묵니다 그거를 또. 그래가지고 거기서 같이 저기 험한 말에 막장 드라마로 가는데 아, 명태균 씨가 쿡쿡 찌르면은 전부 다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렇죠. 예. 아니 어떻게 뻥을 갖고 이렇게 문제를 크게 만들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다른 방송 생방송 중에 15분간 통화를 했고 우리 한판승 보면서 15분간 통화를 했어요. 문태균 30분간 씨와? 통화를 했는데 아하. 그때 계속 했던 얘기가 정진석 지가 뭘 알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냐고 대단히 분노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일 뭔가 행동을 보일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오늘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조작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추가 보도를 내놨는데 기사 제목이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해주이소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해당 보도는 그러니까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 지시대로 표본 작업을 했다는 거고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 조작 지시를 한 정황이다라는 보도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유승민 전 의원 등 야당에서도 이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네. 여론 조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연령별하고 지역별하고 다 맞추래. 여성하고 맞추고 곱하기 해가지고 2,000개를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여론조사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들었냐 그럴 때 40만 원 들었대요.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1,000명 샘플 하는데 전화 비용이 한 100만 원 정도 나온대요. 그럼 지금 2,000명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대략
한 200만 원 이상 들어야 되는데 40만 원 들었다는 것은 한 400개 조사해놓고 2,000개를 샘플로 가중치 둬가지고 만든 거다. 이건 여론 조작일 수밖에 없다. 딱 보잖아요.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이소 지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론 조작이라고 봐야죠. 장변호사님.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런 여론 지표가 왜냐하면 저희가 선거를 치러볼 때 분기점이 되는 여론조사가 이 민심을 이끄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런 여론조사를 마사지해가지고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어요. 예. 지금 이러저러한 변명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다, 뭐다. 그런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왜냐하면 여론조사 기관은 내게 아니다. 왜 나한테 그러냐? 이건 독립한 별도의 운영 체계였는데 그러면서 해명은 또 본인이 합니다. 마사지한 게 아니라고. 이거는 믿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건 녹취까지 있잖아요. 예. 강혜경 씨랑 주고받은 음성이 있습니다. 예. 2%포인트를 높이 나오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지시를 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건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에 이 보도를 보면 조선일보에서도 이 여론조사 지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뜬금없으니까요. 예. 이거는 민주주의의 그냥 근간을 흔드는 범죄 중에 중범죄입니다. 예, 그래서 이 뉴스토마토 보도에 대해서 명태균 씨 입장을 추가로 저희 제작진이 물어봤습니다. 오. 그랬더니 명태균 씨가 이렇게 이 입장을 알려왔어요. 그 해당 녹취에 왜 강혜경 씨의 답변 내용은 왜 내내밖에 없을까? 그리고 비공표 자체 조사가 1% 2%가 뭐가 중요한 거냐? 어디에 갖다 주는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강혜경 씨와의 통화 녹취는 전체를 다 공개해라. 편집하지 말고 강혜경 씨 본인이 조사하다가 잘못한 내용은 생략된 내용들이다. 이런 입장이고 추가로 20, 30대 배로 해라. 이것은 표본 1000개가 기본 조사인데 표본이 2000개가 됐으니 배로 하라고 한 것이다. 또 하나 60세나 이런 데에서 윤석열 후보가 더 올라가지 않냐며 그거 계산을 갖고 넣어야 한다. 이렇게 본인이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강혜경 씨가 당시 60대 70대 따로 조사를 안 했든지 아마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그렇게 주문했을 것이다라는 반론입니다. 자, 뭐 여론조사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자 우리 서정훈 변호사님 반론해 주시죠. 제가 이제 이거 아까 그 명태균 씨 말이 다 뻑이랬는데요. 예. 요거는 진실 같아요. 요거는 진실. 아니 이런 아니 갑자기 진실. 왜냐 뻥이 많아도요. 100% 뻥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저는 진실 가능성이 있다 봐요. 아 명태균 씨 뭐 이 말이 진실이다. 왜냐하면 그러더라 비공표 자체 조사에 예, 그렇죠. 비공표에 예. 뭐 거의 2% 높은들 안 나쁜들 이게 무슨 영향을 주겠습니까? 예. 그리고요 이런 게 여론조사를 뭐 윤석열 캠프가 명태균 씨한테 부탁했다는 증거 전혀 없잖아요. 예. 뭐 둘 사이 문제예요. 저는 윤석열 캠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런 문제고요. 예. 하나만 더 마지막 민주당은 여론 공격하면 안 돼요. 이번에 총선 때요. 그 광주에 뭐 문학진 후보에게 여러 사람 많이 떨어졌거든. 그때 비명 행사할 때요. 예. 여론조사 정말 이름 없는 우리 옛날 성남에 조사했던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요. 유령조사처럼 얼마나 컷오프 많이 했습니까?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 여론 가지고 현역들 컷오프 엄청나게 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여론조작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전 세계에서 여론조사로 후보를 정하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예. 그만큼 저는 여론조사가 조작이 행행한데 뭐 이거는 조작일 수도 있고 근데 명태균 씨 말대로 비공표니까 아닐 수도 있고 예.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윤석열 캠프와는 무관하다. 이게 예. 이 부분은요. 예, 우리 김종대 의원님 하시고 우리 장 소장님. 예. 강혜경 씨입니다. 그렇죠. 그 회계 책임자. 예. 그 명태균 씨는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SPS는 하나도 못 돌린다. 다 강혜경 씨가 돌린 거다. 이렇게 강혜경 씨가 한 주장합니다. 거고, 예. 제가 알기로는 이거 서울의 소리가 오늘 보도할 때 굉장히 고심이 많았던 걸로 들었습니다. 아 뉴스토마토가? 뉴스토마토가 뉴스토마토가. 죄송합니다. 예. 이게 지금까지 강혜경 씨한테 제보를 받았는데 오늘 폭로는 강혜경 씨한테 법적 책임이 갈 수도 있는 사안이기 그래서 때문에 예. 이런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원래는 보도를 하냐 마냐로 해서 그건 한 달을 끌었던 기사예요. 아, 그렇군요. 실제로 강혜경 씨가 실행을 한 당사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1일 날 이제 법사위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명태균 씨는 이러저러한 말을 했다고 지금 장황하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은 강혜경 씨가 조작 작업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범법 행위로 성립이 됩니다. 예. 그리고 지시를 한 사람은 명태균 씨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제일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건 민주당이 아니고 뭐 문학진 의원이 약간 뭐 이래 민주당이 아니고 홍준표 시장입니다. 아, 그런가요? 당장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경선에서 불이익을 봤다.
내가 이런 조작까지는 한다고는 들었는데 계산하지는 못했다. 이것 아하. 때문에 뒤집힐 줄은. 아하. 아, 당사자 얘기 아닙니까? 민주당까지 얘기할 것도 없죠. 예.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해명을 해야죠. 아, 그렇군요. 네, CBS 라디오 박정현 판사 굉장히 뜨거운 토론 이어지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